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 개념인 테이블과 컬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 데이터의 행과 열, 그리고 데이터 타입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도구를 준비하고 환경을 좀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입문을 해야 되는데, 설계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설계 없이는 절대 데이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설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부분이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무작정 그 설계를 하지 않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이전에 테이블이라는 용어, 그리고 그 안에 뭐 행과 열,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테이블을 만들진 않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지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강의부터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이죠. 제가 일단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두 개를 넣어놨는데, 테이블의 행과 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테이블의 행과 열이라는 게 있죠. 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를 의미를 하는 거고, 열이라는 건 이런 세로를 의미합니다. 이 행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 전체를 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넣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이고, 열은 같은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은 거를 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은 이제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튜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 지금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놓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하기도 하고, 필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행과 열만 자세히 알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만약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뭐 이것저것 그 회사에 맞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 열은 같은 속성의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것이고, 행은 하나의 데이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회원가입을 하면 뭐 이름을 넣고, 뭐 주민번호를 넣고, 뭐 이메일을 넣고, 폰번호를 넣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하나로 데이터하는 거는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 줄은 무조건, 컬럼은 무조건 정해진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온 거는 이렇게 다 데이터의 타입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는 숫자, 여기는 문자, 이것도 문자, 이것도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하이픈 때문에 이것도 문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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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이렇게 이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를 넣어줘야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키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크게 여러 가지 키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자주 쓰는 primary key, 두 번째로 이제 foreign key,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PK라고 불리고 이게 FK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이 두 개는, 이 PK는 일단 고유 값을 의미하고요, 이 FK는 다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 키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컬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 건지, 숫자를 담을 건지, 문자를 담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저장 공간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정확성 때문인데,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타입은 굉장히 많지만 자주 쓰고 저희가 일단 나중에 뒷부분에 쓸 것들만 미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외적인 타입들은 인터넷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몇 개만 데이터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라고 해서 인티저, 정수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숫자형, 그러니까 정수를 넣는 타입입니다. 타입이 int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돼 있어야 나이 같은 거를 데이터로 받을 때나 금액 같은 걸 데이터로 받아서 나중에 계산을 DB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저장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로 저장하기 위한 타입 int형이 있고, 그다음 문자 타입이 있습니다. 문자 타입이 있는데 이 문자 타입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바차가 있고요. 바차 타입이 있고 그냥 차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언어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그냥 캐릭터형이라고 해서 알겠지만 두 개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거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넣겠지만 이 바가 앞에 V가 이제 variable이라는 가변의 뜻입니다.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문자형이 변한다. 그래서 이 숫자만큼 할애를 하는데 10칸이면 10칸을 할애를 했는데 5칸이 들어왔다 이러면 5칸으로 줄여주는 거죠. 10칸 다 들어오면 10칸 그대로 받고 6칸이 들어왔다 이러면 6칸으로 10칸 있는데 줄여주는 거죠. 4칸을 입력받았다 줄여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칸을 줬다 그러면은 4칸만 써도 6칸의 공간이 남는데 이건 그냥 데이터 낭비가 되는 거죠. 강제로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사람이 자석을 예매해놓고 못 앉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컴퓨터가 10자리를 잡아놓고 4자리만 입력받다 보니까 이제 뒤에 6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근데 얘 바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칸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3칸을 입력을 받아도 이 3칸이 그러면 안 쓰겠다 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까지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장 공간을 조절해주는 스마트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고정형이고 얘는 변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바차 타입이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으로 텍스트 타입이 있고요. 문자 같은 것들 대용량으로 받을 때 텍스트, 게시글 같은 데는 이런 텍스트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바차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타입은 똑같은 문자 타입인데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자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트 시간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데이트 타임은 이제 작성일이나 수정일 같은 이제 문자가 아니라 날짜 플러스 시간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 데이트 타임입니다. 데이트 타입도 따로 있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도 나눠 쓰는 거 있는데, 일단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데이트 타임입니다. 날짜랑 시간이 같이 저장되고, 이제 게시글 같은 경우에 작성 날짜와 시간을 알려면 날짜와 시간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써볼 거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 정도 있다고 맛보기로 알고 계시고 한번 나중에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약 조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타입만 정한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constraint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유명하고 잘 쓰이는 제약 조건들을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not null 이라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고요. 이 제약 조건은 그 빈값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하는데 필수 값이 있어서 뭐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 값이 없습니다. 이런 게 뜨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 안 하면 저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not null 옵션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입력 안 됐다고 저장이 안 되고 이제 튕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입력해야 되는 값에는 not null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 수 있고요. 그다음에 unique라는 게 있습니다. unique 같은 경우는 중복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nique 하니까 이제 똑같은 값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번호가 이제 지금 문자 연로되어 있는데 예시로 숫자라고 했을 때 저희 주민등록번호 있죠.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말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겹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뭐 숫자를 뭐 유니크 키로 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예시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보통 바차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했다. 그럼 숫자가 그게 고유값이 되기 위해선 이게 중복을 안 쓰겠다. 이 제약 조건을 걸면 얘랑 똑같은 게 저장돼 있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가 5가 있는데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5가 들어온다. 그럼 얘는 두 번째 값 자체가 저장이 안 돼요. 얘가 걸려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또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는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많이 쓰듯이 이제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기본값.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회원가입 같은 거 저희 해보셨으니까 얘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름도 입력하고 뭐 이메일도 입력했는데 이제 전화번호도 입력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 한국 사람이라서 뭐 김치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된다. 여기서 이런 거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 놓는 거죠. 디폴트 선택을 안 하면 무조건 김치가 저장되게끔. 이 예시가 별로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게시글을 작성하죠.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게시글을 언제 작성했는지 저희가 날짜를 직접 입력하진 않잖아요. 그쵸? 내가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날짜를 기본값을 입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날짜를 굳이 여기 날짜라는 컬럼이 있으면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이 값이 들어올 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 not null, unique, default 이렇게 세 개가 좀 자주 쓰인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한번 조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저희가 이런 테이블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PK와 FK도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